네, 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오늘 2019년 8월 12일 월요일 오전입니다. 비가 좀 촉촉이 내리고 있군요. 오늘 이야기는 이 사진 한 장으로 한번 이야기를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라이프지죠. 라이프지 잡지 라이프지. 라이프지가 선정한 예를 들어서 20세기에 아주 대표적으로 유명한 몇몇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진의 남성, 즉 파리 시민, 파리장인데요. 이 시민은 웃고 있을까요? 울고 있을까요? 사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얼굴은 웃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1940년 6월 나치 독일이 파리를 점령하고 파리에서 나치 독일군들이 그야말로 시가 행진을 할 때 강제로 동원되어서 그 광경을 지켜봐야 했던 파리 시민, 프랑스 국민들의 어떻게 보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한 극단적인 그런 상황을 갖다가 상징적으로 표현한 그야말로 대표적 사진입니다. 이 1940년 6월 나치 독일의 파리 점령이 있기, 그러니까 한 2년 전, 조금 안 돼, 한 1년 한 8개월 전인 1938년의 9월에 당시 뮌헨 조약이 있었습니다. 독일의 히틀러,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영국의 체인벌린 수상, 그리고 프랑스의 달라디에 총리, 이렇게 맺어서 그야말로 독일이 원하는 대로 독일의 거짓, 히틀러의 거짓말에 속아서 거짓 평화 사인을 해줍니다. 근데 달라디에 총리는 사실은 히틀러의 그와 같은 음흉한 내심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달라디에 총리가 이제 뮌헨에서 회담을 마치고 파리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보니까 파리 시민들, 프랑스 국민들이 막 가득 공항 근처에 있으니까 달라디에 총리가 덜컥 겁을 내면서 함께 자기를 수행하고 있던 외교부 장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난 죽었다. 이제 내리면 이 프랑스 국민들이 내 월급을 내리치겠구나. 그런데 웬걸 파리 공항에 딱 도착하니까 파리 시민들이 환호성을 지르면서 영국 만세, 프랑스 만세, 평화가 왔다, 평화가 왔다, 고함을 지르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달라디에 총리가 역사에 남을 길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제가 프랑스어를 잘 몰라서 LECON인데요. 르콩, 영어로 하면 idiot, 바보들. 이미 프랑스의 달라디에 총리도 히틀러가 거짓, 그야말로 기만 사기로 영국과 프랑스를 속이면서 여전히 체코와 폴란드, 그리고 앞으로 곧 전쟁을 일으킬 것이라는 것을 짐작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거짓말같이 1년 후인 1939년 9월에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됩니다. 처음에 몇 달은 그야말로 거짓, 우리 흔히 이제 포니워라고 그러는데 가짜 전쟁이라 그래서 서로 전쟁 선전포고했지만 서로 말싸움만 합니다. 그러다가 1940년 4월인지 5월인지 독일이 전격적으로 아르덴 삼림 지역을 돌파하고 우리 영화도 나왔던 덩게르크로 프랑스와 영국 연합군을 밀어 제끼는 가운데 5주 만에 파리를 함락시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독일군들은 고무도 당당하게 뒤에 개선문을 갖다가, 나폴레옹 개선문 아시죠? 개선문을 갖다가 배경으로 쫙 이른바 자기들이 승리의 행군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갖다 지켜보는 파리 시민들, 프랑스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1년 반 전에 영국 만세, 프랑스 만세, 평화가 왔다, 평화가 왔다, 그야말로 과함을 지르고 달라디에 총리를 칭송하고 영국의 체인벌린 총리를 칭송하고 심지어는 무솔리니와 히틀러까지 칭송했던 파리 시민들, 프랑스 국민들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들은 1871년에, 여러분 파리 가보시면 몽마르트 언덕 있죠? 몽마르트 언덕 바로 굉장히 상징적인 데입니다. 1870년에 당시 보불 전쟁이라고, 프로이센, 독일의 전신이죠. 독일과 프랑스가 맞붙었는데 프랑스의 황제였던 나폴레옹 3세가 체포가 됩니다. 포로가 돼요. 파리가
프랑스가 사실상 항복하는 거죠. 그때 파리 시민들은 독일에 항복한 프랑스군, 그리고 마치 2차 세계대전 비시 정권 같은 거예요. 그리고 독일 프로이센 군대와 맞서서 마지막까지, 그냥 마지막 한 사람까지 버텨냈던, 그리고 다 전사했던 곳이 바로 순교자의 언덕, 몽마르트 언덕입니다. 그로부터 70년의 세월이 흘러서 바로 1940년 6월 22일 독일군은 다시 70년 만에 파리를 점령하고 파리에서 행군을 하게 됩니다. 자, 제가 이렇게 지금 보면 1940년 한 파리 시민의 그 울지도 못하고 웃지도 못하는 그 진짜 비묘하고 기묘한 이 사진을 놓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대한민국에도 지금 웃을 수도 울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이 한 분 있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죠. 자, 보세요. 아니, 작년 재작년부터 평화가 왔다 뭐 하면서 작년 초에 평창 동계 올림픽을 세계적인 평화의 축전으로 하겠다. 또 집권하자마자 한반도 운전자로서 역할을 다하겠다. 심지어는 트럼프 미 대통령한테 가서 뭐 잘못된 정보, 김정은은 싸울 의지가 없습니다. 결코 비핵화할 의지가 충만하 있는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기만하다시피 하지 않았습니까? 또 보면은 작년에는 판문점에서, 보도다리에서, 또 9월에는 평양 가서 우리 민족은 하나다, 평화 같다, 괌 지르고 9.19 군사 합의를 통해서 우리를 갖다 사실 유명무실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군을. 그때 김정은이 한 얘기 뭐예요?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는 새벽잠을 푹 주무시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또 주한미군의 훈련은 그건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쏘갔죠. 마치 히틀러나 무솔리니한테 쏘은 체인벌린, 그리고 알고도 쏘은 달라디에 프랑스 총리 같은 그런 위치가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죠. 자, 최근에 보면은 지난 5월 4일부터 어제 그제까지 7차례에 걸쳐서 이스칸데르 미사일, 이른바 대구경 조종 방사포, 또 어제 그제죠. 8월 10일에는 이제는 집속탄이라는 거 있죠. 보면은 우리로 말하면 에이트캠스, 그러니까 보면 빵 하면 운동장, 축구 운동장 3배 넓이를 갖다 쑥대밭으로 만든 한 이만한 구슬들, 수류탄 같은 게 한 800개 내지 850개를 한꺼번에 뿌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그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왔던 킬체인이라든가, 그다음에 코리아 KAMD라 그럽니다. 미사일 방어 체계를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이제는 권정근이라는 북한의 외무부 북미국장이라는 자가 나와서 대한민국 대통령을 조롱하고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을 조롱하고, 자, 앞으로는 새벽잠 못 자게 생겼지? 야, 앞으로 말이야 시시껄렁하게 놀지 말고 하다못해 군사훈련하려면 그럴던 핑계라도 한번 대봐. 앞으로 우리는 너희하고는 안 놀고 이젠 미국하고 직접 우리가 거래할 거야. 근데 더 웃기는 게 뭡니까? 문재인 대통령 보면 심혈을 기울여서 김정은 사실 올 2월 27, 28일 하노이 회담에서 끝난 겁니다. 김정은이 끝났어요. 거의 빈사 상태에 빠진 김정은이를 되살린 게 누굽니까? 문재인 대통령이죠. 또 중간에 나서서 이러쿵저러쿵 왔다가 이런 수작 저런 수작 벌이는 가운데 결국은 6월 30일 판문점에서 본인 이야기대로 세계적이고 역사적인 미국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이와 한국 대통령, 물론 약간 들러리 섰습니다만은 자리 마련했는데, 지금 트럼프 하는 얘기가 뭐예요? 지금 김정은이가 편지 보내왔는데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서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하면서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작은 사과를 했다. 근데 나도 사실은 한미 연합 군사훈련 마음에 안 든다. 또 어젠가요? 그저께는 자기 대선 캠페인 하는데 지지자들 모임 가서 그런 얘기했죠. 내가 어렸을 때 아버지 따라가서 브루클린에서 그 세입자한테 114달러 13센트 받기보다 한국 대통령한테 10억 달러 받는 게 더 쉬웠다 라고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특유의 좀 쩝쩝거리고
좀 어눌한 그 말투까지 흉내내고, 이거는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정말 안 좋아합니다. 하지만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그 사람이 뭐 흔한 얘기로 어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대외적으로 보았을 때 대한민국의 국가 원수인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자기 선거 캠페인 하면서 마치 무슨 코미디언이 누구 흉내내고 조롱하듯이 그런 조롱거리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안타까운 현실이죠. 거기다가 뭐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중국, 러시아는 완전히 우리를 갖다 무시하고 뭐 카디스니 독도 상공 영공인이 마구 날아다닙니다. 일본의 참 얍사박이 짝이 없는 아베란 친구는 자기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사실 문명국가로서 해서 안 될 그러한 무역 공격을 가했는데, 거기에 대한 또 우리 대응은 뭡니까? 기껏해야 지금 보면 조국 전 민정수석을 필두로 이순신 장군 부르짖고 죽창가 외치고 의병 일으키잔, 그래서 뭘 얻겠다는 겁니까? 저는 한반도 운전자론 이야기하면서 김정은하고 트럼프하고 그 못 붙여줘서 안달이었던 문재인 대통령, 마치 1938년 뮌헨 회담에 나섰던 체인벌린 영국 수상이나 또 달라디에 프랑스 총리하고 다를 게 없다고 봐요. 그리고 결국 한반도 운전자론 호언장담하고 평화를 호언장담했던 그 2년 결과가 뭡니까? 대한민국은 천덕꾸러기가 됐습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 그런 모욕을 당하면서 찍소리 한마디 못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한마디 좀 제발 하십시오. 하다못해 욕이라도 하십시오. 아니, 우리 국내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얼굴 시퍼래갖고 조금만 있어도 화를 벼락같이 내시는 양반이 김정은의 조롱, 심지어는 김정은의 졸개밖에 안 되는 권정근이라는 북미 국장의 그런 조롱, 또 미국 대통령의 그런 조롱, 이런 세계적인 조롱 속에서 입국 다물고 있으면 다 합니까? 그건 문재인 당신 개인이 모욕당하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모욕당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모욕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한민국이 모욕당하고 천덕꾸러기 그야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로 낙인 찍힐 때, 대한민국은 언젠가 앞서 보여드린 이 사진과 같이 어느 날 울지도 못하고 웃지도 못하는 가운데 서울 시내를 행군하게 될 그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인민군일 수도 있고 일본 자위대일 수도 있고 중국 인민해방군일 수도 있겠죠. 서울 시내 남대문을 배경으로 행군하는 그들을 보고 울지도 못하고 웃지도 못하는 그런 날이 오지 않으리라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문재인 대통령 지금이라도 정신 바싹 차리고 이제는 김정은한테 할 말 하십시오. 트럼프한테 할 말 하십시오. 당신은 김정숙의 남편 문재인이 아닙니다. 어쨌든 대한민국의 국가원수인 대통령 문재인입니다.